안녕하세요. 저는 29F 그 카메라 렌터샵 사장 임태형입니다. 저는 원래 PD였어요. 처음에는 영화도 하고 싶었고, 굳이 힘들고 뭐 휴일도 없고 해서 그냥 돈이나 벌어야겠다. 또 영화 쪽도 관심 있고, 그리고 장비를 사서 이걸로 영화도 한번 찍어보고, 이런 마음이 시작하다가 이렇게 하나 사다가 두 개 사다가 세 개 사다가 이렇게 늘어나게 된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이제 방송국, 그러니까 메이저급 회사들만 상대를 해오다가 저희 회사가 10년 정도 됐는데 KBS, MBC, SBS, EBS, JTBC 이 위주로 하다가 2호선이라는 합정역이 노선이 좋아요. 그래서 이쪽에 2호점 차리게 됐죠. 그랬더니 이제 개인들하고 자연스럽게 덕후들하고 이제 유지가 되게 됐죠. 일단은 그만큼 저희보다 매출이 많죠. 그냥 그만큼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는데 줄을 서야 되잖아. 근데 우리는 실제 줄이 아니고 바로 해주거든. 뭐 대기표까지 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장사가 안 되는 건 아니야. 이해 안 되는 거지. 삐삐 처리해줘. 어찌됐든 뭐 우리를 좋아하는 이는 할인율이 많다. 일단 고객 입장, 지금 여기 인터뷰하는 장소 자체가 VIP 라운지였어요. 실제 고객들한테 백업도 하고 빵도 주고, 공항 가오면 어떤 특별한 서비스가 있잖아. 나한테 돈을 준 사람인데 내가 이만한 가치라고 이 사람들한테 공짜로 주고 밥도 주고 뭐 할 수 있지 않는 거 아니냐. 그렇게 시작됐는데 망했죠, 이 카페 라운지는. 저는 커피숍 직원이 아니고요, 카페 하다가 망했습니다. 아무 필요가, 의미가 없어. 이 사람들은 빨리 가야 돼. 택시 잡아놓고 기다리는데 무슨 해. 아울러서 이것저것을 떠나서 이 생각을 했죠. 나는 이 나이 먹 동안 저렇게 누군가를 좋아해서 저렇게 열정적으로 해본 적이 있나? 라는 생각을 한 거야. 그러면서 걔들이 멋있어 보이는 거지. 내가 이를 짝사랑한 사람이 있어. 한 번이라도 그렇게 표현해 본 적이 있냐? 난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 사람을 보면 사랑스러워, 귀엽고. 50대 아줌마가 왔어요. 누군가를 황치열 팬이야? 막 얘기하는데 순수해. 그 사람도 장사를 해봤고 뭐 회사도 다녀봤지만 팬을 얘기할 때는 선한 사람들이 더 이렇게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했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매니저분들은 절대 그 사람들 무시하면 안 되죠. 연예인들 맞잖아. 그 친구도 걔들 포토샵 해가지고 일일이 그 20만 장 찍어가지고 일일이 한 컷 한 거 괜찮은 거 포커스 안 나간 거 추려가지고 색 보정해가며 문자로 올려가며 그렇게 해주는 거 연예 기획사에서 엄청 감사해야 되는 거야. 돈이 없어. 전담포 팔아, 우리 거를. 여기에 사기꾼에서 사장님 오늘 10만 원 붙였어요 이런 사람도 많고, 내가 전담포에서 돈을 갚아주고 오거든. 너 감옥 갈래? 경찰서 갈래? 사장님 한 번만 용서해주면 제가 어떻게든 갚겠습니다. 좋아. 그러면 너 어떻게 갚을래? 한 달에 50 받겠습니다. 너 약속 시간 각서 다 적어. 안 갚아. 그럼 나도 장사하다 바쁠 거 아니야. 그럼 일을 까먹고 있어. 너 왜 전화 안 해? 그랬더니 사장님 이래서 제가 또 연행돼서요, 다른 렌터샵 것도 해서요 한단 말이야. 그러면 네 엄마 불러라. 엄마 불러. 그래도 딸이 잘못했는데 없으면 책임지시지 않겠습니까? 저도 뭐 땅바닥 돈 버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가 좀 갚으셔야겠네. 제가 자식을 못 둬서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럼 나도 마음 짠해. 부모가 무슨 짓이냐. 지금도 연락하는 애가 걔 하나야. 아직도 한 200 남았어. 아직도 전당포에 있는 물건들도 있고. 근데 여기서 누가 껴있냐? 사채업자들이 껴있다고. 그건 나중에 얘기합시다. 진짜. 어마어마하지. 아직 푼 거 10분의 1도 안 풀었어. 솔직히 말하면. 몰랐지? 네, 저는 전혀 몰라요. 장난 아니야, 이 바다. 렌탈샵에 있는 장비는 그냥 다 정말 구매를 하시는 거죠? 다 구매를 한 거죠. DSLR 기준으로 말한다면 화소수를 빼고 기능적인 거 빼고 렌즈의 특성만 보자고요. 표준 렌즈는 필요 없어요. 뭔가 땡겨 찍어야 돼요. 마운 렌즈죠. 70-200이나 100-400 렌즈가 필요하죠. DSLR은 지금 오디마크 4, 그리고 100-400, 그 다음에 70-200, 그 다음에 캠코더 종류에는 AX100, AX700 뭐 이런 라인들이죠. 연사로 찍되 호흡을 가다듬고 찍어라.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 덕후들 말고요. 한국 사람들은 렌탈을 하면 뽕을 뽑는다고 생각을 해. 막 찍어대. 딱 하나를 찍더라도 정석껏 찍어야 돼. 호흡을 가다듬고 탁 이렇게 찍었는데
두루룩 따발총이라는 거. 추후에 후반 작업할 때 뭔 일이 생기냐? 꽂았어. 사진은 똑같은 거야. 거의 비슷해. 근데 다 포커스 나가고 핀 나고 이랬단 말이야. 한 장을 찍더라도 한 장을 건지더라도 제대로 해라 라는 거죠. 싸게 사는 법은 저한테 문의하셔도 되고, 팁이 있다면 중고나라에서 가끔 사잖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 카메라가 아주 스크래치도 많이 나고 뭐 험해. 근데 이걸 깨끗하게 포장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요. 근데 안은 썩었죠. 새 제품을 하는 게 제일 낫고, 근데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막 30만 원 싸게 사고 이러지는 못하고. 나는 1년 365일 아이돌 행사만 있었으면 좋겠다. BTS 대 엠마리. 엠마리가 누구야? 거기 엠마리 좋아하신다고. 아, 우리 하셔가지고. 홍보직원이? 나 BTS지, 근데. 영화제 대 시상식. 뭘? 둘 중에 아무나. 그럼 시상식이면 뭐야? 시상식. 시상식. 장비 빌려가는 사람 중에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일까 궁금해 본 적이 있다, 없다. 장비 하나 줘도 바로 알 수 있다, 없다. 첫인상만 보고 무슨 이유로 카메라를 빌려가는지 알 수 있다, 없다. 캐논, 니콘, 소니. 캐논. 마감 30분 전에 반납 시간 연장해달라고 전화 오는 고객. 급하다고 먼저 처리해달라고 줄 무시하는 고객. 중에 한 명을 선택하면 돼요. 마감 30분 전에 연장해달라고 고객. 급하다고 먼저 처리해달라고 중무시한 고객. 아, 둘 중에 누가 더 짜증나냐고? 급하다고 그거 하는 사람이 제일 웃긴 거지, 자기. 많아! 자기가 늦게 왔잖아. 근데 그러면 안 돼. 항상 궁금해요. 말을 안 해주잖아. 어떤 사람은 와서 고개만 끄덕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 네. 이거 맞으시죠? 신분증 주세요. 장비 확인하세요. 말을 안 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 가능하세요? 당연하죠. 첫 인상만 보고도? 당연하죠. 장비를 어떤 걸 빌린다는 것만 봐도 알죠. 그냥 라인업, 장비의 라인업이 딱 나와요, 사이즈가. 모르죠. 장비가 너무 많은데. 맨날 없어져. 몇 달 전에 100, 400 사라졌잖아. 어디 있니? 모른대. 메모리 잊어버리는 거는 뭐 100개 사주면 20, 30개 없어지니까 당연히 뭐 그런 거고. 캐논이 제일 잘 나가지. 캐논이 제일 잘 나가. 이 음악 한번 들어가나? 취향. 아, 취향! 네. 취향은 소니? 소니? 예. 이 샤프한 거 약간 부드러운 맛이긴 한데, 근데 개인적으로 난 사진 찍는 걸 안 좋아해. 영상 좋아해요. 영상 찍는 것도 싫어해. 나는 이 자체적으로 듣는 거랑 뭐 이런 걸 싫어해. 처음에는 영화도 하고 싶었고, 그거 하지 마라. 그거 왜 하노? 나는 그거 하면서 왜 이걸 자꾸 묻지? 촌스럽게? 나는 뭐야, 장사꾼이지 뭐야. 그렇지 않아? 덕후 하는 분들한테는 당신은 무엇이냐, 당신한테 엑소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그런 어떤 키워드가 나올 수 있는데, 나는 장사꾼이지. 그렇지 않아? 나 뭐야, 카메라 렌탈샵 사장이다. 그럼 뭐야, 뭐 하려고 하냐? 장사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돈 벌려고. 만약에 내가 누군가의 꼬마가 된다면 누구를 덕질해보고 싶다. 나 진짜 그거를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 나는 누군가를 좋아하면 표현을 잘 안 해. 그래서 난 그 사람들이 대단하다는 하는 거야. 나는 좀 나이가 있어서, 나는 원래 승훈이 형, 신승훈 팬이었어. 승훈이 형이 이런 영상을 절대 보지는 않겠지. 죽어도 보지 않겠지. 거의 가능성 희박해. 나는 그때 승훈이 형을 보면서 옛날에 DJ 꿈을 꼈었어. 저기 일단 스튜디오 차리면, 승훈이 형이 여기를 와서 음악을 안녕하십니까, 2시 데이트 신승훈과 함께 합니다. 막 이거 했을 때 얼마나 기분 좋을까. 그래서 승훈이 형 덕후가 되고 싶은. 덕후랑 신승훈이 빠졌다. 누구 할까? 신승훈 구하지. 그렇지. 근데 아무튼 좀 뭐 사람이 그때 당시에 이제 추억을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요즘 막 다 댄스 노래지만 옛날 노래의 특징은 그 노래를 들으면서 내가 그때 당시에 내가 뭘 했으면서 누구를 좋아했고, 그때 내가 무슨 일을 했었고, 주유소에서 이 노래를 들으면서 주유를 했었고, 막 이런 생각들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 노래를 들으면 옛날 추억이 생각나는 거죠. 그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